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JBCN 뉴스입니다. 경기 평택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을 두고 평택시와 용인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묵묵하게 관망하고 있던 안성시가 얼마 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3만 5천여 명의 시민 서명을 받으면서 평택시가 고립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요. 평택시의회가 지난 23일 열린 제1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평택시가 제출한 상생 공동 연구 용역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이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을 유지할 것인가 해제할 것인가의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와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는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진이천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 공동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기도가 2억 4천만 원을, 세계시가 1억 2천만 원씩 용역비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8월 31일 정찬민 용인시장과 용인 시민들이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원정 시위를 벌이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던 상생협력이 불협화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무려 36년간 이렇게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공장 하나 건축할 수 없고 집 하나 증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오늘같이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이 여파는 평택 지역 환경단체들과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환경단체 대표들과 평택시의회 유영삼 의원은 9월 10일 삭발까지 단행하며 용인시의 막말 원정 시위 사과와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절대 어떠한 일로도 타협하거나 승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땅, 우리 물, 우리 손으로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평택시 46만 시민과 함께 싸워서 우리의 땅과 우리의 물을 지켜내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평택시의회가 9월 16일 열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에서 연구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용인시와 평택시의 대립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의회 연구 용역비 예산 삭감은 잠잠하던 안성시를 움직이게 만든 도화선이 돼버렸습니다. 안성시가 평택시의회 예산 삭감 이틀 후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시민 서명 운동을 벌인 겁니다. 안성시는 한 달여간 벌인 서명 운동에서 전체 시민의 20% 정도 해당하는 3만 5천여 명의 해제 찬성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안성이 3만 7천 정도 돼 있고 용인이 18만 정도 돼 있어요. 결국 안성시가 용인시가 주장하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힘을 실어주면서 보호를 주장하던 평택시가 고립되는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경기도와 용인시, 안성시는 지난달 의회 의결을 거쳐 용역 예산을 모두 확보했지만 평택시만이 용역 예산을 삭감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택시가 23일 열린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삭감됐던 용역비 예산을 다시 살리면서 평행선을 긋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평택시, 용인시, 그리고 안성시는 27일인 오늘 상생협력 연구 용역 발주를 위한 비공개 실무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수원시의 한 무료 체험관에서 건강식품과 의료기를 과장 광고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청와대의 대통령도 드시는 식품이라고 속여 1억 8천만 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혜미 기자입니다. 허리띠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한 무료 체험관에서 암이 치료된다며 판매된 레이저 의료기입니다. 실제로 이 의료기는 통증 완화에만 도움을 줄 뿐 암 치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의료기기와 일반 건강식품을 과장 광고에 판매한 권모 씨 등 6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기기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무료 체험관을 차려놓고 자체 주문 생산한 의료기기와 건강음료가 당뇨와 혈압,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청와대에도 납품하는 건강식품이라고 과장 광고하는 수법으로 4개월 동안 1억 8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청와대에 납품하는 식품이다. 그래서 몸에 좋다. 의료기기가 혈관 청소를 해준다. 항암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로 100여 명에게 1억 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피의자들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권 씨 등은 무료로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고 사은품을 나눠주는 등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몸에 좋다는 점을 과장되게 광고하여 건강음료와 환, 된장 등을 판매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매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여성들로 대통령이 드시는 식품이라는 말에 속아샀다며 제품 구매 시 광고의 진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011년부터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일주일간 시장실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장실 개방은 우리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시장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알리고 시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장실 견학은 26일부터 오는 30일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평택시 총무과를 통해 견학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와 우리 고유의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제5회 오산시 다하나 한마음 축제가 25일 오산시청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최근 오산시의 외국인 주민 수가 12,000여 명으로 다문화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다하나 한마음 축제는 각 나라별 문화가 담긴 부스 운영과 전시,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용인시의 대표적인 축제를 개발하고 제안하는 용인시 카니발 토론회가 어제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광희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축제 현황과 성공 사례 등을 예시로 용인시 대표 축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용인 카니발은 용인시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를 통해 축제의 정책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혹시 저축의 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이 바로 저축의 날인데요. 저는 저축하면 빨간 돼지 저금통이 떠오릅니다. 어릴 적 땡그랑 소리를 내며 동전을 넣을 때마다 이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돼지 저금통을 찾아보기 힘든 요즘이지만 저축의 날을 맞아 절약하고 적은 돈도 아껴보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윤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